에서 좀 유명한 사건이 고 황정순 씨 유족들이 좀 소송 전인데 그렇죠. 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요. 예, 좀 복잡합니다. 예. 복잡한데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. 이제 황정순 씨가 친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친딸이나 자신이 낳은 자식이 딸과 없군요, 친자가. 아들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신이 입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 입적한 사람들끼리 지금 유산 상속이 나온 건데 한쪽은 뭐냐면 황정순 씨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처에 어떤 소생이 있었어요. 결혼을 할 때. 그래서 예. 그 의붓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어쨌든 그 의붓 아들도 입적을 했어요. 자신의 아들로. 또 한쪽은 자신의 친오빠의 손녀들, 그러니까 조카 딸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친오빠의 이 손녀, 조카 딸도 사실은 입적을 했어요. 수양딸로. 그런데 이 양쪽이, 이 수양딸은 매니저 역할을 좀 했다고 해요. 마지막에 이제 그 원로 배우 황정수 같이 지냈군요. 황정수 씨의 어떤 그 거의 마지막까지 사실 이 등장도 하고 그러셨거든요. 활동도 하고. 그래서 아프시기 전까지는. 그래서 매니저 역할을 하셨던, 함께 살았던 수양딸, 즉 조카딸과 의붓 아들로 표현되는 이 씨라고 표현되는데 이 예. 사람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. 나머지 재산을 갖고. 재산이라 하면 삼청동에 있는 저택인데 예. 삼청동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택들이 고가의 어떤 저택들이 많죠. 값이 그 비싸죠. 집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 있는 거죠. 이게 벌써 2014년 1월에 고소장에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아직 이게 종결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못 찾았거든요. 그러니까 소송이 이제 일단은 그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는데 유언장의 내용은 아들이 나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예.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니까 그 아들에게는 상속할 수 없다라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자필로. 의붓 아들은 이 유언장은 무효이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매로 진료를 2010년부터 받았었는데 2005년, 2010년부터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지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조작한 유언이거나 진정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. 예. 이렇게 지금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서 간단치 않죠.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사망한 고인을 두고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야 되는 소송이고 예. 또 이런 소송과 결부되면 뭐냐면 상속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의붓 아들 층은 조카 딸이 30억, 20억 규모의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.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드러나고 있는 것은 2013년에 서울 한 병원에서 치매 관련된 진단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. 예. 이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의사 기록에 따라서 이게 이 유언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이 정상적인 어떤 지적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었다. 예. 이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예, 마지막까지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황정수 씨 곁에 있었던 분이 이른바 그 조카 딸이라는 네. 분이었으니까 의붓 아들 입장에서는 저 조카 딸이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.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쟁점이 세 가지인데 예. 하나가 납치 감금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재산 빼돌렸다가 있고 또 하나가 유언장 침해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이 조카 딸 쪽에서는 수양 아들이 우리 황정순 씨를 이 무단으로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켰다. 이게 납치 감금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요건 아마 거의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이 아들 쪽에서 조카 딸이 재산을 일부 빼돌렸다라고 주장한 부분 이거는 지금 좀 애매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황정수 씨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아들 주장은 그 치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네.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도 지금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황정수 씨가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좀 영면을 취하고 예. 황정수 씨가 생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후배들을 챙기고 장학재단도 장학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 비슷하게 예. 이런 게 생기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손들이 지금 고인 말하자면 제사상을 치우지도 않고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누구 말이 맞는지도 좀 거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고 예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정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말씀하신 대로 한평은 말씀대로 황정수 씨는 그냥 작은 기념관 하나 설립해 주기를 거의 유언처럼 남겼지만 지금 그거는 고사하고 아직 지금 싸움을 거듭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이 평생 한국
이 문화계를 위해서 특히 그렇죠. 연극만 200여 편, 또 영화 뭐 350편, 드라마가 포함한다면 거의 600편이 넘는 그런 엄청난 한국 영화와 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부분들, 그리고 예. 또 동료 연예인들, 후배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, 그래서 한국 예술의 귀한 점들을 스스로도 높이 평가하고 정말 나를 사회도 좀 길해졌으면 좋겠다, 나를 추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남겨줬던 유산들을 가지고 작은 기념관이라도 삼청동에 있던 그 집에 같이 만들어주길 바랬는데, 지금은 도리어 남은 자손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유산 다툼하고 결국은 한국 예술을 위해서 기여했던 황정순 씨를 도리어 엿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참 아주 씁쓸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. 자손들끼리 최소한도 이 고인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. 예. 참 씁쓸한 세태를 보여줍니다. 예. 다음 내용으로 좀 더. 부가 법원에서 가려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예. 마지막까지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황정수 씨 곁에 있었던 분이 이른바 그 조카딸이라는 네. 분이었으니까 의붓아들 입장에서는 저 조카딸이 뭐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.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쟁점이 세 가지인데 예. 하나가 납치 감금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이 재산 빼돌렸다가 있고 또 하나가 유언장 침해,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그 이 조카딸 쪽에서는 수양 아들이 우리 그 황정순 씨를 이 무단으로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켰다. 이게 납치 감금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요건 아마 거의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이 아들 쪽에서 그 조카딸이 뭐 재산을 일부 빼돌렸다라고 주장한 부분, 이거는 지금 좀 애매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황정수 씨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아들 주장은 그 침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네.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도 지금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지가 않고, 그래서 이게 이 등장도 하고 그러셨거든요. 활동도 하고. 그래서 아프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매니저 역할을 하셨던, 함께 살았던 수양딸, 즉 조카딸과 의붓 아들로 표현되는 이 씨라고 표현되는데 이 예. 사람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. 나머지 재산을 갖고. 재산이라 하면 삼청동에 있는 저택인데 예. 삼청동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택들이 고가의 어떤 저택들이 많죠. 값이 그 비싸죠. 집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 있는 거죠. 이게 벌써 2014년 1월에 고소장에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아직 이게 종결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못 찾았거든요. 그러니까 소송이 이제 일단은 그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는데 유언장의 내용은 아들이 나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예.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니까 그 아들에게는 상속할 수 없다라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자필로. 이 의붓 아들은 이 유언장은 무효이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매로 진료를 2010년부터 받았었는데 2005년, 2010년부터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지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뭐 조작한 유언이거나 진정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. 예. 이렇게 지금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서 간단치 않죠.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사망한 고인을 두고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야 되는 소송이고 예. 또 이런 소송과 결부되면 뭐냐면 상속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부다들 층은 조카딸이 30억, 20억 규모의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.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드러나고 있는 것은 2013년에 서울 한 병원에서 치매 관련된 진단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. 예. 이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의사 기록에 따라서 이게 이 유언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이 정상적인 어떤 지적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었다. 예. 황정수 씨가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좀 영면을 취하고 예. 황정수 씨가 생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후배들을 챙기고 뭐 장학재단도 장학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 비슷하게 예. 이런 게 생기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손들이 지금 고인 말하자면 제사상을 치우지도 않고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누구 말이 맞는지도 좀 거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고 예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정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말씀하신 대로 한평은 말씀대로 황정수 씨는 그냥 작은 기념관 하나 설립해주기를 거의 유언처럼 남겼지만 지금 그거는 고사하고 아직 지금 싸움을 거듭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이 평생 한국
이 문화계를 위해서 특히 그렇죠. 연극만 200여 편, 또 영화 뭐 350편, 드라마가 포함한다면 거의 600편이 넘는 그런 엄청난 한국 영화와 예술계 발전을 해서 기여했던 부분. 에서 좀 유명한 사건이 고 황정순 씨 유족들이 좀 소송 전인데 그렇죠. 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요. 예, 좀 복잡합니다. 예. 복잡한데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. 이제 황정순 씨가 친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친딸이나 자신이 낳은 자식이 없군요, 딸과 친자가. 아들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신이 입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 입적한 사람들끼리 지금 유산 상속이 나온 건데 한쪽은 뭐냐면 황정순 씨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처에 어떤 소생이 있었어요. 결혼을 할 때. 그래서 예. 그 의붓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어쨌든 그 의붓 아들도 입적을 했어요. 자신의 아들로. 또 한쪽은 자신의 친오빠의 손녀들, 그러니까 조카 딸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친오빠의 이 손녀, 조카 딸도 사실은 입적을 했어요. 수양딸로. 그런데 이 양쪽이, 이 수양딸은 매니저 역할을 좀 했다고 해요. 마지막에 이제 그 원로 배우 황정수 같이 지냈군요. 씨의, 황정수 씨의 어떤 그 마지막, 거의 마지막까지 사실